영어 원서 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have to가 나왔었죠.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로 수거로 의역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until이 나왔는데 until은 이 뒤에 있는 내용과 한 덩어리를 이루죠. 그래서 이러기 전까지 그런 뜻이고요. as가 어려운 낱말인데 as가 나왔었죠. as의 원래 뜻은 같은 정도, 또 만큼 이런 뜻이라서 뒤에 있는 내용과 한 덩어리를 이루어 가지고 그 여자가 말하는, 그 여자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터치를 했다 해서 동사를 부연 설명하는 부사로 사용되죠. 그리고 speak과 say도 구분을 했었죠. say는 소리를 내는 거고 speak은 언어를 구사하는 거고, 그리고 be going to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표현할 때에도 be going to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made가 서술어인데 부정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은 뒤에 no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그리고 make out, out이 많이 씁니다. 지금 make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으로 의역이 되는데, 그 그림자가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만든다, 그런 원래 뜻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알아보려고 애썼다, 노력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헨리하고 제스가 도망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제스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헨리한테 베니를 오빠가 안고 가라. 그리고 바이올릿을 지금 깨우죠. 그래서 바이올릿을 깨워서 도망가야 할 거니까 그만 자고 일어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면요, 여기 지금 she가 나왔는데 이 she가 누굴까요? 일단 첫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제스가 바이올릿을 깨웠기 때문에 she는 제스일 확률도 있고 바이올릿일 확률도 있죠. 그래서 말한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요. 말한 내용이 지금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동사가 들어있죠. shall은 이제 해야 맞다, 어떻게 해야 맞다,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당위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의문문 부분을 원래 문장으로 만들면은 앞에가 이제 주어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와서 이 동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두가 왔으니까 뭔가를 실행하다로 보면요, 두를 뭐 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 되는데, 나는 뭘 실행합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what이 나오면 그냥 무엇, 어떤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럼 나는 뭔가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문장인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꾼다면 조동사가 서술어일 때는 이렇게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맞냐 안 맞냐,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실행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냐 하는 질문이면 여기까지만 하고 말 건데, 지금 의문문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핵심은 shall을 묻는 게 아니고 what을 묻는 거죠. 뭘 하는 게 맞겠냐?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 내용이 what이라서 what이 한 번 더 앞으로 나간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낱말을 가장 먼저 말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듣는 사람한테 네가 대답해야 되는 것이 what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what이 맨 처음으로 맨 앞으로 다시 나갔기 때문에 What shall I do라는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평서문에서 조동사가 나갔고요. 그래서 의문문이 됐다가 what이 한 번 더 나가는 과정이죠.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첫 문장을 보면요. 자, 내가 뭘 하는 게 맞아? 내가 뭘 하는 게 마땅할까? 라고 말했다면 이거는 바일릿이겠네요. 제스가 깨워서 도망갈 거야 하니까 바일릿이 일어나서 언니의 윤곽을 알아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나는 뭘 하는 게 맞아? 하고 말을 한 거죠. 물은 거죠.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as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as는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막바로 다시 또 나왔죠. 이런 점들이 이제 소설의 장점이죠. 같은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out이라든가 up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암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자, 일단 as는 같은 정도만큼을 표현하는데 이 뒤에 있는 낱말과 한 덩어리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단어를 부사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동작을 부연 설명, 아마 여기서 이제 said가 서술어니까 이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까? 한 단위의 이게 이제 breath가 호흡이죠. 호흡, 숨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단위의 호흡과 같은 정도로 이걸 부연 설명하겠네요. 앞에 있는 light를. 그럼 light는 원래는 이제 빛인데 빛의 속성을 다 포함하죠. 의미하죠. 그래서 빛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가볍기도 하죠. 무게가 거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위의 호흡과 같은 정도로 가볍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 하고 숨 쉬는 정도처럼 살짝 가볍게 난 뭘 하는 게 마땅할까 하고 물은 겁니다. 언니가 원래 제스가 깨울 때부터 쉬 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숨 쉬듯이 가볍게 살짝 물었습니다. 이제 물었으니까 언니가 대답을 해줘야겠죠. 제스가. 자, 제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스가 said. 이제 제스 said 하고 carry this 해야 맞는데, 역시 말한 내용을 먼저 말했죠. 그러고서 이제 said 제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요. carry는 앞에서 나왔었죠. 진이다. 몸의 진이다. 운반하다. 옮기다. 뭐 휴대하다가 주된 내용이죠. 이제 휴대를 하고 어디로 가면은 자연히 물건을 옮기거나 운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운반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진이다라는 뜻이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면 이제 명령을 표현하는 문장을 뜻하겠죠. 명령문은 명령이라는 그 상황의 속성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명령을 할 때에는 명령하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받는 상대방에게 대놓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은 그 상황상 주어가 항상 you입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 일어서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때 누가 앉고 누가 일어서는 겁니까? 당연히 명령을 받는 당사자들이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you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또는 너. 그래서 너는 앉아. 너희들은 앉아.
너희들은 일어서, 너는 일어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명령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를 일일이 써서 너는 하고 한 말을 하면은 조금 바보스럽죠. 그냥 명령을 할 거면 앉아, 일어서, 빨리 와, 이런 식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you인데 you는 상황상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주어 없이 바로 서술어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서술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됩니다. 명령문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서술어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서술어는 두 가지 그 인물을 띠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원형으로 동사의 원래 모습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술어는 일단 주어가 3인칭이면 s가 붙게 되죠. 그 주어의 인칭을 암시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3인칭인 주어인 경우에 동사의 뒤에 s가 붙기 때문에 모습이 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시제라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냐 이런 시제를 암시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어는 현재 시제형으로 쓰이거나 과거 시제형으로 쓰이거나 그래서 보통 뭐 ed가 붙는다든가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술어는 이렇게 3인칭이 주어를 표현한다든가 시제를 표현한다든가 하는 임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동사가 원래 모습으로는 쓰이질 않고 동사의 모습이 조금 바뀐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요. 자, 이 문장은 유명한 문장입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이면 boys be ambitious라는 표현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잠시 유명한 표현이니까 소개를 하면은 이 말은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말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가 영어 문장이니까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말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일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1870년대에 이제 메이지 유신 또 뭐 명치 유신이라고도 부르죠.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이제 막 근대화가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1870년대가 그 즈음에 미국 선교사인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삿포로 농학교라는 곳에서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요. 1870년대. 그때 이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아마 만든 거겠죠. 그 삿포로 농학교가 지금은 홋카이 대학교로 됐다고,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교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삿포로 농학교에서 8개월 근무를 하고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학교를 떠나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Boys be ambitious. 마지막 말로. 이 내용을 이제 그 윌리엄 클라크의 제자가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남겨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유명한 문장이 된 거죠. 그분이 학생들한테 여기 있는 이제 ambitious는 야망을 품은 큰 뜻을 가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oys, 소년들이요, 학생들한테 한 말이죠. 야망을 가진 상태가 되어라. 큰 뜻을 품은 상태로 존재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의역을 하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한테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상황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제 권유의 의미가 더 많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명령문 비슷하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고 you가 주어일 텐데 주어는 당연히 생략이 되겠죠. 명령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막바로 서술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be라는 서술어는 보통은 am이나 are나 is 또는 이제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was나 were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주어가 I면 M으로 쓰고 U면 are 또 3인칭 단수면은 is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어의 인칭 주어의 인칭을 암시해야 하고 그 다음은 시제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를 암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 be는 항상 이렇게 5개의 am, are, is, was, were 이 5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영어 문장을 보면 항상 am, are, is나 was, were는 봤어도 이렇게 be가 그대로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am, are, is나 was, were가 아니라 be로 그냥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오류일까요? am이나 are나 is 중에 하나 썼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명령문은 명령을 한다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령할까요? 현재 실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일이라면 과거에 실행된 동작이라면 과거형으로 썼겠죠. 명령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명령할 일은 없겠죠. 명령이라는 건 그 속성상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시대도 해당이 안 되고 현재 시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시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명령의 특성이 시제와 상관이 없고 인칭은 어차피 주어가 you니까 3인칭에 s 붙이고 이런 변화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명령의 속성이 서술어의 이런 내용과 서술어의 이런 내용과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명령의 속성상 그냥 동사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원래 모습인 be가 그대로 쓰여버린 거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명령문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서술어가 원형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re를 쓴다든가 is를 쓴다든가 boys니까 are나 is나 이런 걸 쓰면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소년들이 야망을 가진 상태다라는 평범한 평서문이 되는 거고요. 명령문이 되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be로 써야만 명령문이 된다. 그래서 원문도 보면은 소설도 보면은 이제 carry가 바로 왔죠. 주어인 you는 없습니다. 생략을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지녀라 진이다인데 이제 지녀라라고 명령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니는데 뭘 지니냐? 이것을 지녀라라고 제스가 바일렛에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면 이제 무엇을 지니라는 얘기일까요? 이 this에 대한 설명이 아마 뒤쪽에 나오게 될 겁니다. hand가 손이란 뜻인데 ing를 붙였죠. 그러면 이제 동사로 바뀐 거죠. 동작에 ing를 붙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건네다죠. 건네다. 그래서 hand가 동사로 쓰이면 건네다라는 뜻이고 건네다로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여기가 에게 자리입니다. 무엇을, 여기가 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her는 그녀에게로 해석해야 되고 workback은 workback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ing가 붙었으니까 건네는 중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violet이겠죠. violet에게 앞에서 나왔던 일가방, 그 일가방이죠. 앞에서 언급한 그 일가방을 건네면서 제스가 말했다. 이것을 지녀라라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workback이 되겠네요. 가방을 주면서 이걸 지녀라고 명령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건넨 게 있습니다.
여기 오브가 나왔고 명사가 왔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매치가 성량인데 es가 붙었으니까 성량들로 구성된 한 단위의 상자, 성량들의 한 단위 상자죠. 그래서 성량값이 되겠네요. 성량값과 일가방을 바이올린에게 건네면서 제스가 이것들을 진열하고 말했습니다. 밤에 조용히 도망가는 거니까 성냥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불을 켠다든가 그러려면. 제스가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서술어를 보면요. 서술어부터 찾아야겠죠? 요게 서술어입니다. ed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drew out이 또 나왔네요. 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소설의 특징이죠. 끌어냈죠. 뭔가를 바깥으로. 그리고 slipped도 ed가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제스가 요렇게 했고 뭐 요렇게 했고 그리고 요렇게 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팁토우는요. 토우가 이게 이제 발가락입니다. 발가락. 팁은 끝이죠. 끝. 그럼 발가락 끝인데 이게 동작이라면 발가락 끝으로 가는 거니까 살금살금, 살금살금 걷답니다. 살금살금. 그래서 제스가 발가락 끝으로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오버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얘가 얘를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뜻인데 살금살금 건너갔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어디까지 갔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to가 왔습니다. 이곳까지 갔군요. 이 t는 그 통조림 깡통을 만드는 그 쇠붙이가 주석인데 요새는 알루미늄으로도 만들죠. 그 통조림 깡통 그 재질을 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틴박스라고 하면은 그 깡통처럼 생긴 쇠붙이로 만든 상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덜을 붙였으니까 어떤 상자, 그런 상자가 있나 보죠. 구체적인 상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가 쇠붙이로 만든 그 상자까지 그 상자를 향해서 살금살금 넘어갔습니다. 살금살금 건너갔어요. 근데 그 상자가 어디 표면에 붙어 있냐면 그 테이블, 덜을 붙였으니까 또 구체적인 진짜 테이블이 되겠죠. 아이들이 원래 지금 키친에서 부엌에서 잠을 잤었잖아요. 부엌이라면 뭐 식탁이라든가 조리를 위한 테이블들이 있겠죠. 그 식탁의 표면에 식탁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 위쪽도 표면이고 이런 데 붙어 있어도 다 표면이죠. 그런데 상자를 놓을 거라면 이제 위쪽에 이 넓은 데 상자를 놓겠죠. 이런 데 놓으면 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표면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위쪽 표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쪽 표면이니까 upon을 쓰면 더 정확했겠네요. 그런데 이제 up을 쓰진 않았죠. 어차피 틴박스를 올려놓을 만한 공간이라고는 이 위쪽밖에 없으니까 굳이 up을 써서 위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냥 up만 써도 이 많은 표면 중에서 어차피 이 표면에 놨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으니까 up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스가 그 테이블 표면 위에 놓여있는 그 쇠붙이 상자까지 살금살금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drew out. 바깥으로 끌어당겼어요. 끄집어냈네요. 뭐를 끄집어냈습니까? 빵으로 구성된 두 덩어리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빵 두 덩어리를 끄집어냈죠. 앞에서는 요 to를 갖다가 둘 다를 뜻하는 both를 썼는데 여기서는 to로 표현을 했네요. 동일한 표현이 또 나왔죠. 빵은 이렇게 덩어리라는 loaf 이 단위를
따로 표시해야죠. 그리고서 슬립은 미끄러지다는데 that이 목적어가 왔다면 이놈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요 two loaves of bread겠죠. 빵 두 개를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어디 안으로? 그 가방 안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론드리, 이게 론드리란 낱말인데요. 론드리백은 지금 처음 나오죠. 앞에서는 지금 워크백이 나왔는데 여기선 다른 가방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워크백은 지금 바이올릿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스는 이제 살금살금 테이블로 가가지고 상자에서 빵 두 덩어리 꺼내가지고 이 제스가 이제 지니고 갈 자기 가방인 거 본데 이 론드리백이라는 데다가 빵 두 덩어리를 미끄러지듯이 조용히 슬쩍 집어 넣은 거죠. 이 론드리백에 이 론드리란 낱말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데 이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뭐 그냥 그런 가방인가 보다 생각하고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이제 오래 하시더라도 모르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오래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모르는 낱말이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글로 된 우리나라 신문을 봐도 여전히 모르는 낱말이 있습니다. 뭐 다 모르지는 않아도 한두 단어씩 나오긴 하죠.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사람이 영어 신문을 읽을 때도 모르는 낱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두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이걸 뭐 모르고 해석을 안 해도 제스가 좌우간 어떤 가방에다가 빵 두 덩어리 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휘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휘력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이게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더라도 아무리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줄거리 정도는 파악이 돼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laundry는 세탁과 관련된 낱말입니다. 세탁물을 뜻하기도 하고 세탁소를 뜻하기도 하고 세탁 자체를 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 가방에다 넣었다 그 얘기인데 세탁 가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탁 가방이라는 걸 따로 안 써봐서 그 세탁물을 넣는 가방이 거긴 또 미국이나 영국 쪽엔 따로 있나 보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 해석이다. 끝났네요.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내용은 많죠. 자, 쉘이라는 조동사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마땅하다,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은 음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조동사만 앞으로 나오면 되죠. 원래는 I shall do 였는데 shall I do로 바꾼 거죠. 그리고 what은 이제 맨 뒤에 do의 목적어니까 이 두 뒷자리에 있었는데 what이 질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what이 맨 앞으로 나가서 what shall I do가 된 거죠. 원래 문장이 의문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의 깊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as가 한 번 더 나왔죠. 뒤에 있는 낱말과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단위의 호흡과 같은 정도로 가볍게 말했다, 그런 뜻이죠. 빛의 속성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가 빛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이런 가볍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문을 배웠죠. 명령문은 주어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you이다. 그런데 명령을 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략한다. 그리고 명령문의 서술어는 원형을 쓴다. 왜냐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원형 그대로를,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안 쓰니까 원형 그대로가
됩니다. 그런 점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tiptoe라는 낱말이 새로 나왔죠. over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throughout이 또 나왔죠. 여기서도 지금 hand가 건네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리고 무엇을 자리죠. 누구에게 무엇을 건네면서 이런 뜻이죠. 여기 또 loaf of bread 이 표현이 또 나왔죠. sleep도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미끄러지게 하다. 여기 안으로 미끄러지게 하다. 그리고 이제 런쥐백이라는 게 나왔는데 세탁 가방인데 어떤 가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천천히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제스가 바이러스를 깨워가지고 다 같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물건을 챙기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What shall I do? She said, light as a breath. Carry this, said Jess, handing her the workbag and a box of matches. Jess tiptoed over to the tin box on the table, drew out the 2 loaves of bread, and slipped them into the laundry bag.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